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인슈런스 중에서도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라이프 인슈런스 중에서도 특히 그 홀 라이프, 퍼머넌트 라이프 안에는 캐시 밸류라는 게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시 밸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캐시밸류가 쌓이는 거는 당연히 종신보험소의 홀라이프에서 쌓이겠죠. 텀라이프에서는 그냥 보험료만 한 장씩 이렇게 내는 거니까 거기는 캐시밸류가 쌓이질 않는데 텀라이프 속에서도 ROP다 해서 리턴 오브 프리미엄의 경우는 캐시밸류가 쌓이겠죠.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하여튼 캐시밸류가 쌓이는 건 퍼머넌트 인슈런스에 종신보험에서 홀라이프에서 쌓이는 걸로 하겠죠. 근데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들어달라고 해서 들었는데 돈은 계속 나는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캐시밸류는 어떻게 쌓여가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캐시밸류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캐시밸류가 한 10만 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선 내가 그 10만 불 중에서 돈이 좀 한 5만 불 정도가 급히 필요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론을 할 수가 있겠죠. 내 돈에서 빌리는 거니까. 그런데 캐시밸류가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 론을 5만 불을 했다. 그러면 캐시밸류의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캐시밸류는 여전히 10만 불입니다. 다만 론을 해서 내가 5만 불을 빌린 거죠. 론을 한 5만 불에 대해서는 복리이자로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5분까지 다 갚아나가면 그 돈을 잘 유용하게 쓰고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렸는데 론을 했는데 그 돈을 내가 다시 불입을 하지 못하면 결국 내 사망보험금에서 그만큼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withdraw, 소위 인출이 필요한데요. 인출의 경우에 론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인출의 경우는 10만 불이 있다고 볼 때 5만 불을 내가 인출을 했어요. 그런데 캐시밸류는 얼마일까요? 5만 불이죠. 아까 론을 했을 경우 5만 불은 내 캐시밸류는 여전히 10만 불로 장부상으로 잡혀 있지만 내가 인출을 했을 때는 그 10만 불에서 5만 불을 내가 인출을 하면 내 캐시밸류를 남은 거는 5만 불이 되게 됩니다. 내가 낸 돈보다도 5만 불이 더 내가 4만 불을 냈는데 캐시밸류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어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위드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withdraw를 하게 되고 캐시밸류의 차이가 나면 내 사망보험금, 소위 페이스 어마운트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론과 withdraw를 잘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내 보험에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보험이 30만 불이 있었는데 갑자기 25만 불이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캐시밸류를 가지고서 1035 익스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라이프 인슈런스의 캐시밸류는 어누이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누이티에서 라이프로 돈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로 가려고 그러면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라이프 인슈런스의 캐시밸류가 어누이티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누이티로 간다면 투자성 어누이티도 있겠고 인컴 어누이티도 있겠고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서 롱텀 케어에 특화된 그런 어누이티로 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고를 때마다 특이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까운 에이전트와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은퇴연금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요즘에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면서요, 아예 내가 70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밸류가 쌓인 것을 인컴 어누이티처럼 받을 수 있는 그 라이더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인슈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필요가 없어. 아니면 뭐 내가 경제적으로 이걸 다 빼서 써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는 서렌더를 하는 거죠. 그 만약에 보통 15년, 뭐 10년 이렇게 돼 있지만, 서렌더 기간이 지난 거에서 캐시밸류가 내가 10만 불이면 캔슬하면 다 10만 불 다 돌려받죠. 그런데 캐시밸류는 10만 불인데 서렌더 차지가 페널티가 2만 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은 8만 불이겠죠. 그럼 2만 불이 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순진하게 서렌더를 하면서 그냥 캔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만 불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캐시로 받을 때는 8만 불을 받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캐시밸류가 쌓인 거는 2만 불이 페널티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캔슬하지 말고 8만 불을 내가 받고 2만 불은 그냥 내 뼈를 주면서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를 2만 불을 해서 가감하게 되면은 2만 불이 다 소진될 때까지 보험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시밸류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